결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한다면 지금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수니파의 수장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하마스의 목소리는 죽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성묵 센터장께서는 이제 군에 오래 복무하셨고요. 지금 군사안보 전문가로 활동하시니까 아마 이번 사태에 굉장히 눈여겨보실 텐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스라엘 당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군이 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 그러면 정보력 또 특히 아이언돔으로 자랑하는 최신의 요격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마스에게 무참한 기습 공격을 허용하고 당했다고 하는 것 참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점, 부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보 측면에서 보면요. 이 하마스가 이런 준비, 지상과 공중과 해상 이렇게 해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침투했고 또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특히 주변 지역에 있는 집단 농장에 들어가서 뭐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사육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 1년 이렇게 만행을 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럼 1년이라는 게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을 아닙니까? 제대로 더군다나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까삼이라고 하는 이 재래식 미사일 정말 이 사제폭탄 수준의 그런 미사일을 5,000발을 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왜 사전에 포착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정보에 어떤 큰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세계적인 정보력을 자랑하는 CIA도 이걸 포착을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0년대 4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이후에 크고 작은 충돌은 있었으나 이런 정도의 전면적인 충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동의 평화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하마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정치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모사드에 소속된 인원들까지도 결국은 정보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결국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총체적인 부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각도로 왜 이걸 놓쳤는가? 놓친 거예요. 사전에 이거는 이스라엘 군당국, 정보당국의 역할은 이걸 알으라고 있는 조직들인데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동안 며칠 지났는데 그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سنقابله آسفين بإعدام رهينة من رهائن العدو المدنيين لدينا. How people think it makes sense to kidnap an 85 years old lady, kidnap babies, kidnap kids. It's an animal action. It's not human. Who could do this? They must have shed their humanity and what's left is something inhuman. Who goes up to a baby, kills a baby? Who kills a mother? I see the bodies in their homes.
사실 좀 아찔했던 게 일정 자체가 그 텔아비브 쪽으로 가는 일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아닌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 일이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문성묵 센터장님. 이번에 하마스 공격이 과거에 무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여러 차례 충돌했지만 또 다른 점을 지금 언론들은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인 납치를 해간 점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제 오늘 계속 알려지는데 이스라엘의 한 집단 농장 여기에서 지금 뒤늦게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참수까지 당했다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하마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정도의 만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 다시 말하면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가 이번에 이런 만행 또 기습 공격을 저지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결국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한다면 지금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수니파의 수장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하마스의 목소리는 죽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이렇게 극도의 만행을 하면 이스라엘이 강경하게 보복을 할 것이고 강경하게 보복하면 결국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거든요. 결국 수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극단적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상황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를 보면 그들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 인륜이건 뭐 인도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쟁에도 전쟁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절대 공격하거나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게 국제사회에 지금은 통용된 어떤 법칙이 됐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충돌 상황에서 북한이 자꾸 거론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무기 하나가 지금 이 모습이 포착됐는데 하마스 대원들이 들고 있는 무기예요, 저게. 지금 저게 북한제로 추정이 되고 이름이 F7, 그러니까 유탄 발사기, 로켓 발사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거거든요. 저게 이제 확대된 모습인데, 문소욱 센터장님, 저 북한제 맞습니까? 예, 북한제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제가 맞다면 어떻게 북한제 무기가 저게 그러니까는 이른바 이제 보병들이 달고 다니는 로켓 발사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마스 손에까지 간 겁니까? 이게 원래 대전차 무기로 만들어진 이 로켓 발사기거든요. 어깨에 견착해가지고 전차를 사격하기 위한 무기였는데 통상 이 저 약간 군사 쪽 아시는 분이 뭐 RPG 이렇게 쓰는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련이 만든 무기입니다. 소련이 만든 무기 중에 AK 소총과 RPG-7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북한도 소련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지금 북한의 무기 체계들이 구소련의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과 무기가 부족하니까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이루어진 이후로는 사실 무기 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016년 이전에는 사실 북한이 중동에 특히 이란과 상당히 이 군사 교류와 협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 무기는 그 2010년 이전에 흘러 들어갔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직접 북한이 하마스에게 수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지금 방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영토와 그 사이에 아이언 방벽이 쳐 있는데 그 사이로 또 가자지구 내에 많은 땅굴들을 만들어놨는데 굴을 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 땅굴이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마스와 북한이 뭔가 교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오늘 북한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마스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두둔했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도 지금 두둔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시 평화기간 유지됐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와중에 하마스의 어떤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그 기습 공격의 양상이요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다는 얘기 지금 전 세계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의 대량 공격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화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와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의 점검과 강화도 필요합니다. 자, 문성국 센터장님. 예. 지금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지금 보여집니까? 합참 발표에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의 예.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5,000발을 동시에 예.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 현대화된 또 예. 정확도 90%를 넘는 이 아이언돔을 구멍을 뚫었다는 거죠. 예. 상당한 피해를 이스라엘이 입었습니다. 지금 전방 지역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 예. 170mm 방사포 사거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도권을 향해서 쏘면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1시간에 한 5,000발, 하루 이내에 예. 공격 개시 하루 1일 16,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일부 표현을 보면 그게 뭐 벌떼 폭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은 남침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력의 70% 이상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장사정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6년이 예. 완성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오판한 것은 예. 그렇게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언돔은 튼튼하다. 이런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놓친 거네요. 결국 제대로 놓쳤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우리에게 기습, 예. 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도 당할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뭐 사실 지금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KAMD. 예.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전 타격하기 위한 킬체인. 예. 그다음에 발사할 경우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까지 이 요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예, 강화 요격하는 체계죠. 체계.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응징하기 위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지금 LAMD 아주 저고도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다시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 방사포의 집중 포격을 타격하기 위한 요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와 함께 예. 그 포 진지를 사전에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예. 이걸 같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예. 이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로 이제 장사정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중에 어떤 미사일 공격도 있었지만요, 이 하마스 대원들, 뭐 대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침투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민간인들 납치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 북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AN2기라고 하는 예. 우리 우리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예. 그런 적어도 침투용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특수부대가 한 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침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딩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참이 이렇게 하마스식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서해 5도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데 서해 5도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방패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유의하고 대처해야 된다. 합참의 발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